일단 저희 다소 시스템은 이제 1981년에 설립되어서 3D CAD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체 프로젝트 관리하는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혹은 2014년 정도부터는 이제 인텔을 모델링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바이오 쪽까지도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는 지구 전체를 모델링한다는 그런 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실험 같은 것들을 가능하면 디지털화함으로써 이제 실제 실험을 좀 더 줄이고 가상 세계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실제 세계에서 여러 가지 실험한 것들이 있다면은 그 데이터가 버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가상 세계와 실제 간의 만남입니다. 연구에서는 저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그러니까 가상 쪽에서는 가상 실험, 모델링으로 혹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함으로써 불필요한 실험을 줄이고 또한 어떤 실험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지를 먼저 선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실험을 줄이고 훨씬 더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 또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리얼 쪽에서는 저희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중에서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 했던 실험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 시행착오로 반복해야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전임자가 퇴사한 다음에 그 노하우가 전해지지 않아서 또한 귀중한 리소스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영역은 이런 버추얼, 가상 실험 쪽에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한 3가지 정도 솔루션 이름을 써놨는데 솔루션 이름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력학 성질 예측하는 것, 그리고 아무래도 약이다 보니까는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이 다른 분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또한 소재를 개발하기 때문에 소재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보고자 하는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솔루션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코스모 썸이라고 해서 연력학 성질 예측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 쪽에서는 연력학 성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육류의 약이 녹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물과 옥탄올이 있으면 그 사이에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 이런 분배 계수라든가 혹은 공결정, 코크리스탈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런 것들을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쓰이는 솔루션입니다. 이것은 물론 양자역학을 통해서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분자의 성질을 먼저 예측한 다음에 그들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을 한꺼번에 놓고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하거나 아니면 양자역학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단백질, 그러니까 생체 분자를 모델링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생체 분자 중에서 대부분은 구조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단백질 또한 여러 가지 모노머가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그러하죠. 나중에 예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막단백질 같은 것들도 주로 그러합니다. 그런 것들의 구조를 모델링함으로써 그 단백질에 어떻게 의약 분자가 잘 결합할 수 있는지 그 의약 분자를 스크린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럼 단백질의 어떤 아미노산소를 바꿨을 때 우리가 단백질 그 효소의 성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열 안정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쓰이는 솔루션입니다. 또한 소재, 특히 고분자라든가 고체 이런 것들의 성질을 예측하는 데 머티리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분자를 이용해서 이제 고분자와 약을 섞어서 드럭 딜리버리 쪽을 갖다 연구하시든가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쪽에 상당히 유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 쪽도 이제 아무래도 전자재를 다루다 보니까는 어떤 워크 펑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밴드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리한 GUI로 복잡한 구조를 쉽게 생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그냥 말로만 하면은 이제 믿으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데모를 짧게 하나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갖다 데모를 잘못 넣었군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솔루션은 굉장히 여러 군데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삼성전자 같은 데를 비롯해서 약간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립니다. 뭐 LG화학이라든가 포스코 등등 여러 군데에 쓰이고 있으며 또한 이런 뭐 기초과학연구원이라든가 세라믹기술원 등등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제가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범위의 연구를 위해서 이런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광고였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신약을 하나 개발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됩니다. 보통 이제 약의 리드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인간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를 보기 위해서 1상, 2상, 3상까지 임상실험을 거치게 됩니다. 이 임상실험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투여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좀 더 임상을 잘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잘 우리가 선별해서 약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경우에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약의 성질을 미리 잘 예측할 수 있다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약 최대 30%까지 시간과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리드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걸러내는 것은 좋은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듣던 약이 있으면 그 약이 왜 듣는가? 그것을 먼저 추적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약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공통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특성들을 뽑아내서 그러면 이 특성을 만족하는 약을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단백질의 구조를 실제로 만들어서 그 단백질에 약물 분자를 붙여보는 것입니다. 어떤 약물 분자가 잘 붙을지 이런 것을 한번 예측해보는 것입니다. 약물 분자가 그 타겟 단백질에 잘 붙어서 그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블락시킬 수 있다면, 락다운 시킬 수 있다면 그만큼 약으로 잘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생리학적인 효과도 물론 고려해야 되겠죠. 뭐 예컨대 이 약이 잘 흡수될 것인지, 잘 대사가 되어서 배출되는지, 혹은 독성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도 예측해야 합니다. 이건 순수한 분자 모델링만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걸 완벽하게 하려면 인체 전체를 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어떤 약물의 구조로부터 어떤 성질을 가질 수 있을지를 대략으로라도 예측하는 그런 통계 모델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각각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약물의 피처를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런 안면인식 같은 것도 보면은 혹시 없을 수 있습니다. 뭐 눈의 위치가 어딘지, 코의 위치가 어딘지, 입의 위치가 어딘지 이런 피처를 뽑아내어서 어떤 사람을 인식합니다. 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알려져 있는 약들이 있다면 그 약들로부터 뭐 어떤 작용기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혹은 뭐 좀 더 추상화해서 어떤 뭐 전기 음성도가 더 높은 원소가 어디 붙어 있는지, 더 낮은 원소가 어디 붙어 있는지, 혹은 좀 벌키한 그룹이 어디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약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마코포어라고 부릅니다. 다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기존에 있는 약물들의 구조를 다 겹쳐봅니다. 다 겹쳐봤을 때 이제 구조를 보니까 뭐 이런 빨간색 영역 쪽에는 좀 전기 음성도가 높은 뭐 산소, 질소, 혹은 할로겐 원소 같은 것이 오면은 더 약효가 좋아지더라 하는 경험적인 그런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여기서는 뭐 이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그룹에 좀 더 덩치가 큰 그런 화학 구조가 오게 되면은 좀 더 약효가 좋아지더라 이런 식의 연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성질로부터 우리가 예측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을 디자인했을 때 이쪽에다가 OH 같은 것들을 더 붙여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쪽에 뭐 에틸, 뭐 프로필, 부틸 같은 것들을 넣어서 좀 더 벌크한 룰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조와 활성 간의 정량적인
포켓이 있을 겁니다. 그 바인딩 포켓에 얼마나 약물 분자가 잘 결합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비슷한 혹은 뭐 다른 중요한 단백질들에는 이 약물 분자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그 단백질에만 약물 분자가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할 수 있겠죠. 문제는 단백질의 구조 중에서 알려져 있지 않은 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로 보여드리는 것은 막단백질 중에 하나인 GPCR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이거는 우리 눈에도 있고 코에도 있고 혀에도 있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외부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단백질이에요. 물론 몸 안에 있는 다른 호르몬 같은 것들이 붙었을 때에도 그 신호를 전달합니다. 얘는 너무나 큰 단백질이고 한 7개 정도 그 서브 유닛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양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델링이 그 구조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구조들을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단백질 구조 모델링은 2024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죠. 그러니까 알파폴드 같은 것들로 이미 노벨상을 수상한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외에도 이제 호몰로지 모델링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높은 신뢰도로 예측된 단백질의 구조를 가지고 약물에 붙여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거는 있군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하나씩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폴드나 오픈폴드 같이 단백질의 구조 자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단백질은 어떨 땐 이 구조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른 구조로 변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단백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단백질의 구조를 좀 더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특정 역할을 하는 액티브 사이트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를 조금 더 최적화하는 그런 단백질 설계 쪽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컨대 어떤 좋은 단백질을 발견했는데 단백질이 너무 커요. 혹은 뭐 대장균에 시켜서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단백질 사이즈를 줄일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유용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그런 식으로 어떤 단백질 시퀀스가 있으면은 그 시퀀스로부터 아미노산 서열로부터 이런 단백질 구조를 만들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빠르게 진행하는데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에 따라서 여러 구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백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알파폴드를 이용해서 구조를 예측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백질이겠죠. 다음은 단백질이 어떤 일부 구조만 떼어내서 그 구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나머지 단백질의 구조를 만들어 보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캐폴드를 일단 만듭니다. 스캐폴드를 만들면은 이와 같이 어떤 스캐폴드가 유효할 것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스캐폴드가 그러면은 어떤 아미노산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다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떤 단백질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좀 더 단순화된 그런 단백질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이죠. 데모가 좀 빠르게 지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이올로지컬 이펙트, 그러니까 이 약이 들어갔을 때 어떤 몸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물 실험을 하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어요. 요즘은 트렌드가 어떻게 하면은 실험동물에게 복지를 좀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실험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실험동물에게 뭐 영구적인 장애라든가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쪽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모델 같은 것들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구조가 있으면은 그 화학 구조에서 우리가 대략적인 건 알고 있어요. 예컨대 이렇게 OH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물에 대한 용해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이런 알킬 그룹 같은 것들이 거대하게 있으면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형성되는 요인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정량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량화한 모델을 우리가 Q사라고 부르고, Q사 모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몸속에 흡수되는지, 그리고 몸속에서 어떤 장기로 분배가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몸 안에서 대사가 되는지, 특히 간 같은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죠. 어떻게 배출되는지, 또한 독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는 모델을 우리가 머리 글자를 따서 아드메 플러스 톡시시티 혹은 간단하게 아드메트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아드메 관련 모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분자가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독성을 나타낼 것인지를 대략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력학 성질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배 개수라든가 아니면은 막을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투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렇게 막을 투과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어떤 마이셀 구조를 만드는 것은 분자 동력학으로 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이런 연력학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이 밑에 레퍼런스 3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제공한 것인데, 이런 피부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피부에 어떤 화장품 같은 것, 혹은 조금 응용하면은 약 패치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붙였을 때 얼마나 빠르게 그것이 진피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모델링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분자 모델링을 한 데이터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다른 요인과 실험 결과까지 덧붙여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죠. 분자 모델링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드는 인재로는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약을 보통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연구소에서 하시는 거랑은 조금 동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쪽으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자 모델링으로 건드린 영역은 주로 이런 매드 스케일 영역, 그러니까는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의료기기를 만드는 데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영역이 필요합니다. 전자기장 해석도 중요하겠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그것들은 이제 그런 전문 솔루션에 맡기시고, 저는 소재 쪽에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소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약을 만드는데 그냥 컨벤셔널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적 장기에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약이 일정한 속도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상당히 이제 좀 뭐랄까 낯선 분야인데, 일단 약을 개인화하기 위해서 3D 프린팅하는 그런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약이랑 그 외의 약 형태를 만들기 위한 다른 제형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엑시피언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이들이 잘 섞일까, 그리고 3D 프린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물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거를 미리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 한 51개 정도 배합계에 대해서 이런 저와 엑시피언트가 어떻게 잘 섞이는지, 그리고 프린팅할 수 있을 정도의 점도가 나오는지를 예측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고분자와 약을 섞어서 드럭 딜리버리 쪽에 이용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하면은 약이 잘 만들어질까, 생각대로 작동할까, 이런 것을 연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실용화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노벨상을 받은 메탈 오거닉 프레임워크 MOF와 약을 섞었을 때 그 안에 약이 잘 들어가서 안착하는지, 그리고 실제 잘 빠져나오는지, 이런 것을 연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럭 딜리버리 쪽입니다. 다음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연력학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포함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피부에 붙이는 패치 같은 것을 연구하는 사례입니다. 피부에 패치를 붙였을 때 피부를 통해서 약물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런 것들을 예측해본 사례입니다. 다음은 센서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이오 센서인데, 그 바이오 센서
텍스처의 끝에는 이제 어떤 특정 분자에 반응하는 단백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단백질의 구조를 뮤테이션, 그러니까는 좀 변형시켜서 조금 더 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단백질을 다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미리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다면은 이제 실제 실험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단백질을 가상으로 다 돌연변이를 만들었습니다. 가상으로 돌연변이를 만든 다음에 그때 어떤 단백질이 더 감도가 높을 것인지를 예측해 본 사례입니다. 상업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열 안정성도 높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제 체온을 넘어가는 구조에서는 단백질들이 많이 깨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백질을 돌연변이화시키는 연구도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때에도 분자 모델링을 활용해서 어떤 사이트를 뮤테이션 시켜야 열 안정성이 효과적으로 높아질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운 좋게도 활성까지 높아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몸에 들어가는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것이 이런 뭐 다른 단백질이라든가 아니면 박테리아 같은 것이 달라붙어가지고 오염되는 사례입니다. 이거를 바이오 파울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연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항균 작용을 갖는 분자를 분석해가지고 그로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인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분자 모델링으로 탐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초발속 표면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때에 어떻게 하면 초발속 표면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그렇게 표면을 다 바꿔가면서 모델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데 그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능을 아주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고분자의 성질을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일일이 다 돌리지 않고서라도 정말 말 그대로 5초, 10초 만에 한 번씩 5초, 10초 만에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듈이 있습니다. 이런 단량체 혹은 올리고모의 구조를 집어넣으면 그로부터 굉장히 많은 성질들을 빠르게 계산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측 모델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힌트를 얻어서 좀 더 계산해보거나 아니면 추가 모델링해보는 그런 식의 연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당연히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명시적으로 해서 주로 기계적 물성이라든가 다른 물성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모듈러스를 계산한 것이죠.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고분자와 함께 실리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에디티브를 넣었을 때에 그때 이것이 어떤 기계적 물성을 가지고 있을지 본 사례입니다. 또한 이런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라든가 아니면은 유리 전이 온도 같은 것들을 한 번에 구해내는 자동화된 프로토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토콜이 없으면은 비슷한 계산을 할 여러 번 반복해서 결과를 다 취합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한 번의 계산만으로 이런 복잡한 물성들을 바로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로스 링킹된 구조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사실 중합 반응입니다. 크로스 링킹보다는요. 나일론을 만드는 두 가지 물질을 놓고 그들을 섞은 개를 만들었습니다. 반응은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하나는 카보닐 그룹으로 들어간 어디션,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오는 컨덴세이션,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프로토콜에 어떤 구조를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반응 정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몇 스텝이나 돌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 당연히 패럴렐하게 진행해야 되겠죠. 계산을 돌리게 되면은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분자들이 만들어졌는지를 볼 수 있고 그를 통하면은 굉장히 긴 고분자들 체인도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교된 구조도 나오고요. 그 가교된 구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계적 물성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고 혹은 그 안에서 분자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머신러닝이 굉장히 핫한 시절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원자 간의 위치에 따른 에너지 함수, 줄여서 포스 필드도 머신러닝을 통해 만들어내려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정밀도가 높은 머신러닝 포스 필드로 알려져 있는 것이 메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DFT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에러가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GFF라든가 다른 것들은 또 다른 머신러닝 포스 필드인데 그 중에서도 메이스가 상당히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인 머티리얼 스튜디오에서는 이 중에 이제 유기구조에 특화된 것, 그리고 무기구조에 특화된 것, 이런 포스 필드들을 다 탑재하고 있고, 이것들을 이용하시면은 양자 계산을 돌리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그와 유사한 정도의 계산 정확도를 달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또 하나의 예인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분자 모델링은 조금 생소한 분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소재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필요한 실험에 집중함으로써 좀 더 개발 기간이라든가 연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소 시스템은 연력학, 생체 분자, 소재 일레이까지 좀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모델링 도구를 갖추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구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바로 그러면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지어머니 소스를 바꿔주셔야 돼요. 부탁하신 거 좀 가지고 있습니다. DCD네요. 4번을 중요하죠. 4번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구축한 DNS 플랫폼 구축 평가, 그리고 앞으로 이 XR 융합 의료에 대한 어떤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순수하게 저희가 맨 처음에 융합 의료기기에 대한 설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단순한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그게 XR로 연결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해봤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의료 융합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조금 더 연결성 있게 만들게 되고, 그걸 또 요즘에 말하는 이제 AI 에이전트까지 연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융합되어지는 서비스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조금은 빨리 제가 설명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창하게 한 5개 테마 정도를 저희가 잡았는데, 그 부분의 첫 번째는 의료 패러다임의 자유전환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거를 CES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최근에 어떤 글로벌 기술 흐름을 볼 수 있는 형태가 헬스케어나 의료에서도 CES에서 어떻게 요즘에는 이제 잘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AI가 디지털 헬스하고의 융합선상에 이제 거쳐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용자의 어떤 경험적인 향상이나 또는 의료나 헬스케어의 어떤 혁신적인 부분에 AI가 어느 정도 지배력으로 차지하느냐라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이 헬스케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급부상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실적들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것
생활 환경에 밀접한 이제 연결고리를 갖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 여기 보시면 푸드나 에이지나 뷰티나 펫과 같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신규 칵테일고리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새로운 이런 융합점들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라이프 로그 또는 라이프 뭐 리빙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같이 함께 보아야 하는 그런 형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는 시장 규모로 보게 되면 디지털 치료 쪽 관리 쪽이 굉장히 그 많은 성장률을 보여오고 있고 또 디지털 이런 관리 특히나 비대면 진료 부분도 굉장히 많은 수준의 시장의 점유율을 높게 가져오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이제 AI가 모든 이제 환자의 어떤 데이터 관리부터 아까 말씀하신 뭐 신약 개발이나 이런 또 그런 뭐 복합적인 어떤 재료물성 분야까지도 모두 다 연관되어져서 연구 분야의 성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았습니다. CS26에서 이제 흔히들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활용단이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되었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생활 밀착형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스마트워치 차보신 분 많이 있으시죠? 제가 2개나 차고 있어요. 그죠? 예, 하나는 중국산이고요. 하나는 국산입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 스마트워치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올해 말 정도 되면 저희 연구원에서 스마트워치를 만드는 제가 또 유일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제 그 베뉴4라고 부르는 가민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이제는 좀 더 정밀한 심박수 그리고 호흡의 변화나 또는 수분량이나 피부 온도도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피부 온도도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지금 차고 있는 시계들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이 산불 예방 쪽, 아니 이제 산불 진압 쪽에 진압대원용의 착용용 헬스케어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웨어러블 워치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 그 부분에서는 그냥 단순히 피부 온도도만 필요를 한 게 아니고요. 외부 환경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믹스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새로운 어떤 아젠다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뭐 낙상 감지나 이런 뭐 쓰러짐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데 이제 뭐 예전에 뭐 간단히 뭐 비전으로만 쓰던 그런 기술에서 이제는 레이더까지 쓰는 그런 기술의 솔루션들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생활 밀착형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수질의 변화 양도 개인이 우리 집의 수질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거 또는 병원에서의 수질.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치과 진료를 갔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갔는데 마침 진료기기에 물이 안 나왔어요. 이게 단수가 딱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생수병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는데 그걸 딱 생각을 하면서 이런 수질 같은 경우에도 의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의료융합적인 측면에서의 페인 포인트는 뭘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흔히들 이제 모든 이제 전문의들이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데이터 기반, 어떻게 하면 데이터 근거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넘어서야 정밀 의료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근데 그렇지만 사일로 현상 때문에 다 단절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 부분들이
연계성이 있는 게 하나가 없는 거죠. 영상이면 영상. 아까 말하는 뭐 단백질 분자학 하면은 그 영역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 놓은 단백질을 내가 어떤 의료 영역에 갖다 쓰고 싶다 하면 절대 전공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단계별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정밀 의료 측면에서는 데이터를 잘 연계해서 또는 잘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데이터 통합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다소하고 이제 협업한 게 이제 2017년이니까 좀 오래됐네요. 아니 제가 알기로 제가 2017년에 다소를 알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의료 영역으로 넘어온 거는 이제 저희가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13년 정도 됐죠? 2023년 이제 그 정도 된 것 같고 저는 이제 진짜 의료 여기 영역으로 넘어올 줄 몰랐어요. 저는 이제 헬스케어를 개발을 하는 단계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저희 전남대 생체재료개발센터에서 저한테 역할도 주시고 임무도 주셔가지고 의료 영역까지 이제 넘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맡은 분야가 DNX라고 해서 이 디지털 트윈으로 어떻게 하면 가상 임상까지 할 수 있느냐. 물론 생체개발센터에서는 비임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직도 임상 단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지금도 현재 우리는 의료법에 저촉이 되어서 이게 비임상 분야는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임상 분야에서는 단순히 영상 하나만 트는 것도 굉장히 그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의료 안에서의 의료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의료기기를 그냥 개발했을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절차를 굉장히 많이 따라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국가가 오늘도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면 의료기기를 최단시간에 신속하게 할 거냐. 또 요즘에 이제 약물 이제 석유 파동 때문에 또 약물 문제가 또 많이 발생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신속 제조 영역까지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건 저는 맨 아래에 이 철학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학제 간의 협력,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게 의학계나 의료계에서는 전문의가 되자 또 의료기기를 만드는 곳에서는 의료기기의 엔지니어가 되자 또 그거를 여기에 뭐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또 시뮬레이션이 되자. 근데 그분들이 이 간격을 줄여주시지 않아요. 자기들만의 그 롤이 있는 거죠. 그 롤을 절대로 줄여주시지 않아요. 오늘도 뭐 단백질 엄청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물론 뭐 우리 광주에서도 조선대학교에서 단백질 연구를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분야에서는 딱 자기들의 롤에 지켜서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페인 포인트를 좀 더 해결을 해나가는 부분에 저희 DNX가 조금 더 일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데이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환자부터 뭐 시뮬레이션 데이터까지 합치는 이 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점에 대한 연구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협업 네트워크를 실시간성 있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점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확장현실 분야에 갔을 때는 실제 환경과 동일한 가상 환경도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좀 더 환자 중심형에서 시간을 어떻게 단축하고 협업을 강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의료기기의 품질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의 성과를 저희가 내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저희가 계층별로 한번 나눠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 계층별로 나눠가지고 이걸 다 분석을 하고 뭐 최적화하고 성능 검증까지 하려고 했더니 저희가 이제 투입한 비용은 턱도 없이 부족하더라라는 말씀을 일단 드렸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의 이제 내놓은 성과들을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프라입니다. 저희 인프라는 보신 바와 같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네트워크에서만 가상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아무도 오시지 않습니다. 또 쓰지도 않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방형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한 그래도 나름 한 100평 정도 되어지는 공간에다가 요 환경을 한번 구축을 해봤어요. 물론 이런 환경을 구축을 하려고 하면 각 테스트 베드나 환경마다 굉장히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거를 실증형 환경으로 좀 더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그냥 생성, 개발, 분석, 그 다음에 협업하는 이런 공간까지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한번 노력해서 만드는 결과물이라고 한번 보시고 또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시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환경 안에서는 최대한 많이 더 이거를 확장해서 만들어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투입한 이제 요 스마트 특성화 사업의 장비만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헬스케어나 이런 쪽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쌓아놓았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연결을 하고 이거를 통합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고 최적화하고 검증하고 다시 페로프를 돌아서 또 테스트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샘플 모델을 하나를 찾았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개인 맞춤형의 스탠트 개발을 해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만들고 그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번 시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워크플로우 과정은 저희가 이제 흔히들 이제 콘텐츠를 만들거나 무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항상 사전 연구 과정이 있고요. 사전 기획이나 설계하는 과정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실행하고 개발에 또 그걸 행동화시키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후가공이나 또는 후처리를 해서 자동화나 또는 페로프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최적화시킬 수 있는 모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워크플로우를 시뮬레이션 자동화라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이 다학제 간의 협력 프로세스도 무엇보다 더 필요했다. 그래서 의료진이나 설계자, 엔지니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환자나 또는 또 기업의 뭐 대표님들이나 또 우리가 이런 만들어 놓은 DNS 플랫폼의 플랫폼 운영자나 관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역할에 시나리오별로 대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들어내는 것 중에 먼저 이 사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그냥 흔히들 우리가 만든 것이 뭐 최고예요라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찾아서 저희가 한번 봤는데 이 TAVR이라고 하는 스탠트 개발의 이제 디지털 전환의 성공 사례라고 해서 저희가 찾았고요. 이 회사는 이제 인실리코라고 하는 회사의 이제 특징 사례들을 이제 찾았었고, 이제 스탠트를 했을 때 필요 저항성을 실질적으로 디지털이 이걸 해석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법이었고, 옆에 보시는 동영상 움직이죠? 저게 이제 FDA 인증을 받은 이제 실질적으로 FDA하고 협업을 다소가 2014년부터 하셨을 거예요. 거의 그래서 한 2024년 정도까지 한
한 10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제 가상 심정의 이제 결과물인데 저 결과물에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 저항성 분석이 가능하냐라는 것들이었고 실질적으로 그 일반 사용 스텐트를 그냥 시술을 했을 때는 얻을 수 없었던 이 알 수 없는 곳에 이 피로 밀집도가 생긴다라는 것들을 이제 밝혀냈고 그 높은 그 부분에서 이제 높은 변형률들이 이제 파괴의 요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단계까지도 했었고 그게 이제 뭐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하거나 또는 그거를 설계를 검증하는 과정까지의 그런 검증 과정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만들어봤다는 이제 좋은 사례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설계 리스크를 초기에 발견하고 그거를 새로이 개발한 스텐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적화한 스텐트 결과물들을 내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대학병원에는 이 가상심장 모델을 쓰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서는 어떤 모델을 쓰고 계시냐면 보통 그 유아들이 태어나시면 초기에 그 기형적인 그런 모습을 갖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 좀 더 이 아이가 정상적인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해외 사례에서도 이제 실질적인 이런 사례들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이게 이제 고위험군의 환자군 이제 앞으로는 미래에는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고도화될 거 아니에요? 이제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광주 전남에서도 뇌심혈관 센터를 유치를 해서 그런 것을 만들게 될 건데 그런 부분에 충분히 도입이 되게 된다고 하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면서 준비를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처음에 시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에 우리는 뭐 기술 지원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연구원 입장에 엔지니어 입장에서 접근을 했을 때 의료 전문가분들이나 실질적으로 저런 스텐트를 시술을 뭐 설계하는 기업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뭔가 우리가 같이 뭔가 협업해서 도와줄 거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변에 이 분야에 좀 더 많은 걸 알고 고도화된 분들을 저희가 모셔다가 이런 부분에 협업 지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기업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이 3D 설계 도면을 많이 갖추고 계시는 그리고 그거를 또 가공하실 능력을 갖고 계시거나 툴킷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오픈랩을 아예 교육장으로 만들어서 실제 여기서 설계도 해보고 저희가 전문가를 매칭을 해서 여기에 시뮬레이션을 입혀보는 작업까지도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더 가셔서 대시보드 딱 하나 가지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파라미터 입력 동영상 보셨잖아요. 파라미터 입력만 바꾸었으면 최적화를 손쉽게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의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크게는 저희가 기술 지원 측면에서는 가상 설계, 공정 최적화, 협업 기술 지원이라는 걸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협업 기술 지원은 그냥 사례적인 부분이고 특히 이제 가상 설계나 공정 최적화에는 조금 더 많은 이제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의료 3D 데이터에 대한 설계 지원인데요. 이제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요. 테크노파크에서도 이 설계 지원을
패치백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은 이제 오늘 사례 보시면 맞춤형 인공관절이나 또는 이제 의치용 이제 레진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희가 조금 더 이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거나 조금 더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게 정밀 스캔을 해서 이 스캔 모델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을 한 것보다는 이 제작 과정을 어떻게 프로세스를 줄여드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거를 공정 최적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그 시제품의 검증 단계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시제품을 검증을 하는데 저희가 아예 3D 모델을 직접 열어보시거나 만져보실 수 있도록 하는 단계까지.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3D 데이터를 아무리 드려도요, 그거를 만져보실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뭐 그런 설계 툴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좀 더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캐드캠 기반의 레진 블럭 설계나 탑관절 디지털 치료기기 쪽인데 그냥 그 레진 블럭을 뭔가 조금 더 설계를 해준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에 들어가는 보출물들의 품질을 어떻게 개선해 줄 건가 이런 부분으로 좀 방향을 좀 바꿨어요. 그냥 단순한 설계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턱관절 치료기기 같은 경우에도 인체공학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인체공학적인 가상 두상 모형에 저런 헤드셋을 넣었을 때 인체공학적 구조로 이게 정말 사용성이 또는 안정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기기가 단지 그냥 부서지느냐라는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착용감이 더 좋게 만들 거냐에 대한 해석들을 조금 더 저희가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공정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도입하는 단계는 이제 강도 또는 이제 물리물성 그리고 그런 부분들 또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변이량을 좀 가져갖고 가셔서 실험을 해보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3D 프린팅으로 하나 해드리면 저희가 시제품 하나 만들어드렸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놓은 물성이 정말 갖고 가셔서도 이게 정말 일반 엔지니어도 이거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만들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 해석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아바쿠스라는 툴은 이 물리물성에 대한 재료부터 또는 이런 강도 해석이나 또는 유체 해석 이런 부분에 좀 더 강점을 갖고 있는 툴킷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많이 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한연소 해석도 충분히 해드려서 압축이나 팽창에 대한 해석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성 검증 분야에서도 이런 인체공학적인 가상 두상에 우리가 이런 턱관절 치료기기를 인체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착용감이나 안정감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테스트.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언급했던 이제 대상의 스텐트가 이제 사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시뮬레이션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성 검증까지 넘어가는 그 단계까지를 저희가 리빙 하트를 적용해서 심혈관에 실질적으로 삽입해보는 그래서 그거를 대시보드화해서 좀 더 실증 효과를 좀 더 보실 수 있도록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지금은 적용이 되진 않지만 앞으로의 인허가에 대응될 수 있는 보고서화까지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자라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저희는 가상 설계 기반의 시제품 제작 지원이나 해석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적용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게 그냥 단순한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실무 중심의 교육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많은 레퍼런스를 저희가 쌓아보려고 노력했고 뭐 내부적인 뭐 만족도 조사기 때문에 42명의 뭐 90% 이상의 만족도를 얻었었다라는 부분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 테마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XR 융합 의료에 대한 미래는 어쩔 것인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찾는 그 이 의료 서비스를 혁신하고 확장하는 데에는 제가 찾는 것들은 이제 이런 그 AI 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돼 갈 것인가, 그리고 의료 융합의 로봇 분야 또는 버추얼 휴먼이나 이런 것들의 기술이 실질적으로 수요자 또는 환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미칠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전망들을 저희는 이제 좀 찾아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사례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AI 의료 서비스라는 부분은 이제 단순한 어떤 데이터 정보 제공을 넘어서 환자가 갖고 있는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자율적으로 개입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얻어내는데 이런 AI 에이전트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이제 접근한다라고 보았고요. 의료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다른 데의 이제 기술 부분을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 4대 핵심 가치 부분을 일단은 목표 지향형 또는 자율 실행형 또는 자가 학습형,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요시 생각하는 다중 협업형과 같은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 갈 수 있고, 그게 이제 한 단계 이제 넘어가서 이제 한 단계를 이제 혁신해서 올라가게 되면 타겟으로 저희가 자율형 다중의료 AI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초역 연결 인지나 또는 계층에 대한 어떤 다중 에이전트 추론, 여기서 말하는 에이전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LLM 기반의 에이전트는 그냥 아주 단순한 개념의 에이전트이고요. 이게 목적 지향형 에이전트냐, 자율 실행형 에이전트냐, 자가학습형이냐, 협업형이냐에 따라서 에이전트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부분들을 의료에 필요한 영역에 선택적으로 쓰여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밀고 있는 이제 버추얼 트윈인데, 이제 버추얼 트윈은 어떻게 보면 현실의 의료 환경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가상 시뮬레이션 분석기라고 저는 나름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 5가지의 요소들이 모두 다 갖춰지는 이제 버추얼 트윈 모델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이제 가상 심장 모델의 한 예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와 같은 엠마라고 부르는 이제 버추얼 트윈까지 갈 My 것이다. job, virtual twin for Desert System. Basically, I'm not a real person, but more of a crash test dummy for healthcare. I'm not gonna lie to you, my presence here continues to surprise some people. Oh, her? That's Emma. Hi, Emma. Hi, Henry, how is it? I bet you she's analyzing 지금 the basic brain 쓰러졌죠. seizure. 그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융합해서 이 버추얼 휴먼이 어떤 현상을 이루느냐. 내가 만약 심장 발작이 일어나서 엘리베이터 쓰러졌을 때 We're able to make so 어떻게 much 해야 progress 되지? on new treatment. 그러면 그런 대체는 어떻게 해야 되지? She's, you know, 이런 makes us 것들이 laugh and she's full of energy, and thanks to her 3D model body, she can simulate hundreds of treatments before they're tested on real persons. Basically, you don't feel anything. No, You don't eat, no, and you don't drink, no, and you never sleep. no, You never brush your teeth. no. Okay, gross. Well, she's a bit weird, but you know, I like her in some way. She's not weird. You're weird. Well, you seem to be scratching yourself a lot. 개인적으로는 다수에서 컨셉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거하고 유사한 이제 모델이 있는데 구글의 또 디지털 휴먼 모델이 있습니다. She's amazing. 구글의 디지털 휴먼은 환자가 병실에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들어오는 순간, 그래서 진료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 버추얼 휴먼의 그 걸음걸이
사람이 체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떤 부위가 아픈지 그리고 사전에 그 의사들에게 에이전트가 뭘 알려주냐면 예전에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는지 근데 단순히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보통 이제 디지털 차트에다가 나눴던 대화까지 다 넣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잘 끄집어가지고 이제 미래의 진료실에는 그런 서비스까지 다 해주는 그런 에이전트 서비스가 이제는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확산 전략인데 제가 이제 저도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구축하고 뭐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그거를 서비스로 뭐 해서 뭐 저기서 말하는 뭐 DNX AI 리빙 뭐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쓰이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뭐 우리 광주 전남이 만드는 뇌심혈관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정도의 가상 모델 정도는 구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이나 기관에서 바라보시는 부분들이 저기에 있는 수익 모델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수익 모델들을 찾아가는데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첫 번째 모델은 이제 버추얼 목업이라고 부르는 모델입니다. 이제까지는 디지털 목업이라고 불렀고요. 이 디지털 목업과 이제 이 버추얼 목업의 이제 차이점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에즈2비를 저희가 만들어 봤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그냥 설계단에서 그냥 내가 이거 디지털로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단에서 머물렀다면 이제 그거를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는 단까지 우리는 옮겨와야 한다라고 생각했고요. 예전에는 계속 반복적인 설계를 변경하는 단위였다면 이제는 AI와 XR이 혼합이 되어서 뭐 다소에서 만드는 아우라라는 그런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LLM 기반의 대화형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물리적인 물성이나 이런 거를 최적화를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되면 개발 기간의 단축과 또는 품질의 향상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버추얼 목업뿐만 아니라 좀 더 한 단계 넘어서 AI의 의료 개발에 실증할 수 있는 플랫폼 단까지는 우리가 넘어가서 뭐 LMN 기반의 어떤 초개인화된 건강 관리를 하거나 또는 AI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병원 내 협업 워크플레이스가 뭐 이루어져 가지고 AI 환경에서의 이런 뭐 병원 운영을 뭐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까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를 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단계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보고, 그것보다도 이제 좀 더 광주에서는 제가 이제 서비스를 해보고 싶은 거는 이런 다학제 간의 어떤 융합적인 인재 양성. 그러니까 예전에 말하면 뭐 의공학과 나오면 나는 의공학만 전공을 했다. 나는 IT를 전공했으면 나는 소프트웨어만 전공을 했다. 이런 거는 나는 뭐 설계를 했으니까 나는 뭐 설계 엔지니어야. 이게 아니라 좀 더 이걸 융합적인 부분들을 공통으로 한 번에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멀티플레이어와 같은 그런 인재가 양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초광역, 광주 전남의 어떤 생태계가 열리게 되면 그냥 광주에서 말하는 뭐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전남에서 말하는 헬스케어도 저희가 또 이루 담을 수 있는 그런 DNS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고 싶어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발전들이 앞으로도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제 앞으로 투어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이 DX 기반의 가상 시뮬레이션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 XR 융합 의료의 미래 방향들은 지속적으로 계시는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앞으로의 미래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빨리 식사를 대접해야 해서 투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 모여갖고 사진 찍어야 돼? 조금 뭐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이제 여기 선 연결돼 있거든. 이거 선 그대로 아까 사진 찍으셨는데 하얀색만. 없는데 혹시 뭐 기사화 시키거나 뭐 하시려면 필요하시면 네. 그럼 바로 옆에 저희가 랩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옆으로 옮기시겠습니다. 뭐 가방이나 이런 거는 놔두셔도 됩니다. 보시고 오셔가지고 또 네. 아, 네. 여기 김수환 교수, 김수환 선생님. 아 네. 김수환 교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동시에 두 분 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오나? 여기까지 주시면. 여기 만드는 공간은 일단 시계에 보여드리는데 실질적으로는 들어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 원래 이제 저희의 XR 테스트 랩은 휴먼 랩, 스페이스 랩, 스캔 랩, 프로덕트 스튜디오, 리얼리티 스튜디오, 메타버스 랩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스캔 랩하고 저희가 휴먼 랩을 아예 다 개량을 해가지고 새롭게 꾸며 놓은 곳이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는 여기가 스캔 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3D 스캔 설계부터 제품 고도화까지 고도화할 수 있고 여기에서 클라우드 환경까지 이제 얹혀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뮬랩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설계, 분석, 그 다음에 실행, 그리고 그걸 보고서화 시키는 과정에 이제 교육까지, 개발 교육까지 저희가 연계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XR 체험실까지도 구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구축을 좀 보고 싶으시면 저기에 보시는 XR 스캔랩의 이 차트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비별로 보고 싶으시면 이제 저 구축해 놓은 장비에 저희가 A3로 이제 배너가 만들어져 있어서 배너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캔랩은 이제 현실의 객체가 모두 다 데이터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래를 실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닥면에 모션 캡처, 3D 스캐닝, 휴먼 분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휴먼 팩터 분석까지 되어 있는데 한번 저희가 개발한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학교에서 계신 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상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XR로 볼 수 있는 툴킷을 저희가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툴킷을 만들 때 의료진들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 특히 전문의들이 손동작이 이제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의 손재주를 그러니까 경험적 기반을 데이터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제에서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수술 도구의 사용 방법을 VR로 시뮬레이션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끔 하고 특히나 이제 손동작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가상 수술방에서 수술하는 모형을 저희가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에 전신 몸체를 다 구현을 하려면요, 여기 보시는 이제 적외선 카메라가 있습니다. 옵티트랙이라고 부르는 카메라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IMU 센서를 활용하는 이제 X 센서라는 모델이 있고요. 이제 안타깝게 이제 저희 국산 모델도 있는데 그 국산 모델을 제가 안 갖고 와 버렸네요. 예. 그래서 이제 외산 모델만 지금 보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인체의 외적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외적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이런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실시간으로 만드는 데이터 시트를 다 만들어서 넣을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응용을 해서 나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 기술에다가 AI를 조금 얹혀가지고 만든 기술인데 이제 보통 이제 공장에 작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작업자분들이 항상 반복적인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 부하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산업재해에 이르기까지도 만들 수가 진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작업 부하의 레포트를 이제 공장에서 또는 회사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이거 맨날 작업을 이런 식으로 잘못된 작업을 하게 되면 너희들한테 이런 근육 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까 너희는 좀 방법을 좀 바꾸지 않으렴? 아니면 뭐 작업 시간을 줄이지 않으렴? 아니면 휴식 시간을 조금 더 늘리지 않으렴? 하는 레포트를 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이렇게 만든 기술이 이번에 이제 LG의 생기원에서 이 기술이 굉장히 인상 깊다라고 해서 이거를 저희가 디지털 작업 부하 평가 툴킷을 이번에 이제 용역 사업이 이제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입주 기업인 UOK에서 만든 건데요. 이거 보시면 이 균형 발판이라는 거예요. 이 균형 발판을 이용하여서 이런 실질적인 균형 감각에 대한 것들을 계속 실습하고 연습할 수 있는 콘텐츠 이런 것들로 바로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콘텐츠화까지 이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가상 설계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도입하고 저희 스마트 특성화에서 도입한 기술인데요. 우리나라 국산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국산이 좀 더 이게 좀 성능이 좀 떨어져서 저희가 해외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저희가 가져왔고요. 여기서는 보신 바와 같이 인체 모델링을 눈 깜짝할 새 이거는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세계 최고 기술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연구원님께서 10년 동안 3D 스캔 기술을 했으니까 이 정도 할 거다라고 하시면 오산이시고요. 직접 해보셔도 돼요. 네, 직접 해보셔도 이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포토지오메트릭이라고 부르는 기술하고 이 레이저 기반의 이 스캔 기술하고 조금 차별점이 뭐냐면 얘는 3D 메쉬로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확장해도 깨지지가 않고요. 또 내가 언제든 편집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설계하는데 얘가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로 근데 우리는 단순히 3D를 설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제품을 보도화하는 데 이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기술의 이 해골을 스캔한 걸 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 분석한 거는 옆에 교육방에서 잠깐
영상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기가 이제 휴먼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오지랖이 좀 넓어가지고 예전에 구축을 해놓은 건데 이 로락슨사에서 만든 이 제품은 여기 보시는 이 인솔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발바닥 패치입니다. 이 발바닥 패치가 다 디지털로 압력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게 다 실시간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한 발마다 64채널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나오는 걸 가지고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동영상 조작 가능하고 밑에 스켈레톤 데이터까지 다 저장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이거 만든 거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제 목표가. 예. 저희 기아 타이거즈의 스포츠 센터에 제가 들어가서 기아 타이거즈에 있는 모든 운동선수들, 현직에 있는 운동선수들의 데이터를 모으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했으면 그 데이터가 얼마나 훌륭한 데이터가 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은퇴해서 사라졌던 임창용 선수의 3D 데이터 어떠세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초중고생들에게 그 데이터를 보여줘. 그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하면 통합되고 정제화되고 가공이 되어서 새로운 걸로 만들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구축한 거는 이 공정 최적화 시뮬레이션인데 여기 클라우드라고 적어졌잖아요. 아까 왼쪽에 보셨던 스코어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아이디만 치시면 기업에서 열어보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저희가 비용이 좀 적어가지고 아이디가 좀 다중으로 없어서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긴 하지만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게 시제품이 단순히 설계가 아니라 이제는 저희는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보유한 3D 프린팅으로 고철물, 인공관절 20배로 확대한 스텐트 한번 구부려 잘 작동합니다. 그러죠. 이게 이제 펼쳐놓은 걸로 저희가 이제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건 아무리 뭐 저희가 계속 테스트한다고 그러니까 구부리거든요. 안 깨집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막 눌러도 되고 눌러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애들이 이렇게 이제 저 포철물을 품질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갖다가 심으면 인공 치아가 되겠죠. 깎아줘야죠. 네. 이제 치유공사가 이걸 깎아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완전히 개인화를 할 수 있게 돼요. 네. 이제 뭐 의료기기 개발에 있어서도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개인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맞춤형으로 전부 다 바로 다 되겠네요. 네. 치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뽕을 껴가지고 하는데 저런 3D 스캐닝 기술을 이용하면 치아 표면을 갖다 스캐닝한 다음에 바로 그냥 옆에서 깎아서 바로 붙일 수도 있겠네요. 자기가 이빨이 혹시 빠졌다. 이빨 빠진 거 떴나 스캔을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끼우면 바로 이런 걸로 다 깎아서 가감시겠죠. 데이터만 있으면 나중에 자기 치아 그대로 만들 수 있게 돼요. 네, 맞습니다. 사업이 전에 빨리 스캐닝을 해놔야 되겠네요. 네. 옮기시겠습니다. 오시면 저희가 항상 하나씩 나눠드립니다. 이게 뒷면에 보시면 저희가 구축한 장비를 동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장비 설계 계서가 뒤에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놓을 거니까 가져가십시오. 여기서는 이제 XR 시뮬랩인데 시뮬레이션은 교육장,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분석, 그리고 XR 협업 체험의 쫀 공간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DNX 플랫폼은 실질적으로 요구사항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기기 개발단까지 프로세스를 오픈 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인체 데이터를 상용화되어 있는 인체 데이터를 유료, 무료로 다 수집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꺼내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구조에서 사출에서 열에서 동적에서 그리고 최적화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요. 이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항시 기본과정, 전문과정, 협업과정 이런 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고 필요하시면 기업의 요청에 따라서 계속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를 저희는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 의료기기 가상경증 마스터클래스 과정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또 옮겨보시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분석이 굉장히 기업에서는 생소하고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하나하나 단계별로 그거를 단계별로 하나하나 설명하는 과정들을 좀 시뮬레이션이 과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리자라고 했고요. 그러면 기업에서 보통 설계 데이터라는 애를 가지고 오면 이 설계의 구조물들을 저희가 다시 재가공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구조 해석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구조 해석을 할 때 재료 물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재료 물성을 그냥 넣는 게 아니고요. 그 재료 물성에 가장 유사한 데이터 정보를 넣게 됩니다. 재료 물성의 데이터 정보를 넣게 되는데 이미 이제 이 의료기기 영역에서 쓰이는 재료 물성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해석이 다 되어 있어요. 네, 뭐 텅스텐 다 되어 있고요. 뭐 세라믹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구조 해석을 해서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안타까운 건 유동 해석을 하는데 물론 우리의 인체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혈액이잖아요. 혈액을 아직까지 만들지는 못합니다. 근데 가상혈액을 만들게 되면 제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제 꿈이고요. 예,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유동 해석을 하는데 물의 유동량이나 뭐 우리가 뭐 유류 같은 거, 에탄올 이런 것들은 다 해석이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유동 해석은. 혈액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거하고 가장 유사한 매질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기는 엔지니어의 전문가의 조금 더 도움을 받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야 나는 뭘 하고 싶어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고 하게 되면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대시보드화 시켜드립니다. 대시보드화 시켜드린다는 게 이렇게 순서도에 맞게 페르프 구조를 만들거나 반복하는 과정을 만들거나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드리고요. 또 아까 말했던 구조 해석이나 유동 해석, 뭐 압력, 팽창과 같은 그런 해석 부분들을 이렇게 다 파라미터로 다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자는 이거를 실행하는 엔지니어는 파라미터 값만 조정을 해가지고 최적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설계하고 이거를 최적화하는 단에 그 얼마나 그러면 그 개발 기간이 단축되느냐? 임상에서는 60에서 85%까지 단축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임의적으로 저희랑 했던 태용 메디칼이나 이런 데하고 실험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이 과정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70% 정도의 개발 기간 단축은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자, 내가 만약 아까 스텐트 같은 애를 아까 3D 프린팅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3D 프린팅으로 시키지 않고 실제 똑같은 재질로 금속 재질로 해서 내가 만든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거 만들고 하는데 굉장히 오랜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오류를 찾아내는데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저희는 샘플 데이터만 주셔서 이 과정까지 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시사출을 해보는데도 3D 프린팅으로 시사출을 하는 거하고 완전히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뛰어넘자. 이제 시도가 이제 여기 말하는 리빙 하트라고 부르는 모델입니다. 이 실질적으로 심장에다가 혈관 내에 사용하는 이 스텐트 모델을 넣어 가지고 팽창을 시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팽창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이 조직에서 얘는 진짜 심장 박동도 하고요. 정기적 자극도 계속 주어지는 애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사용성 평가가 실질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실험을 몇 회 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사용성 유저빌리티를 평가할 수 있는 레포트까지는 내놓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이런 프로세스 과정을 저희가 거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레포트들이 이제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과정을 거쳤고요. 언제든 기업에서 요청을 하시는 게 스텐트가 가장 어렵게 보이시잖아요. 훨씬 더 단순한 거는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오셔서 저희한테 요청만 하시게 되면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딱 끝나면 이제 D하고 데이터 통합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연결했고 이거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X까지 가기에는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이제 더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뒷부분에 보시는 저희가 이제 XR 협업 체험이라고 부르는 별도의 공간을 저희가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와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 협업 툴킷을 저희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PC, HMD, 모바일에서도 접속이 가능한 모형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전남대학병원에 있는 생체계로변 센터입니다. 예, 지금 현재 목업을 가지고 비인상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고 계시고요. 또 지금 와 계시는 공간, 이 공간이 지금 여기 계시는 체험 공간이십니다. 그리고 태용 메디칼의 수혜기업, 그리고 요 시뮬레이션의 유동 해석이나 구조 해석을 담당했던 해석 전문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의료 전문가 분들이 이제 접속을 하셔서 이제 들어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모바일로도 지금 현재 구현되어서 촬영이 되시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협업이 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델들이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가상에 지금 샘플 모형이 없잖아요. 없는데 이 샘플 모형을 여기다가 다 띄워 놓으실 수 있어요. 다 띄워 놓으실 수 있고 또 아까 시뮬레이션 했던 데이터들을 여기서 다 열어보실 수 있어요. 아까 대시보드로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다 만들어서 여기서 실행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CT 데이터나 MRI 데이터들을 다시 열어서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시뮬레이션 했던 결과물들을 다시 띄워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다 XR 협업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제 XR 이제 실증하는 단계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이제 사용성 검증을 가상에도 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지금 현재는 주사기에 약물을 투여해서 내가 어떻게 주사를 맞으면 자가 주사인 거죠. 그걸 맞으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의료기기를 패치를 시험을 해볼 때도 한번 착용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놓고 그 환경에 맞게 세팅을 해가지고 그 경험치들을 계속 여러 개 만들어 갈 수가 있게끔 만들어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저희는 이제 의료에서는 뭐 교육용에도 쓸 수 있고 뭐 실습용에도 쓸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설계부터 또 데이터를 통합을 하고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고 클라우드의 데이터에 쌓여 있던 것들을 다시 꺼내와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고 다시 이런 다학제 간의 이런 협업 환경을 만들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원스톱으로 보여드리고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만들어 봤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또 기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하고도 앞으로 2, 3회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